우리가 자동차를 모는데요. 효율이 좋은 걸 타려고 하잖아, 그지? 짐은 많이 싣고 사람도 많이 태우면서 연료는 덜 먹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근데 사람은 또 반대로 살아요. 많이 먹어가지고 위장에 짐을 많이 지우면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적은 연료로 가장 많은 에너지를 내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원자력이지, 그죠? 제가 요즘 이제 뭐 오늘 보면 류마티스, 당뇨 경계, 당뇨, 뭐 역류성 식도염, 위장병, 화사증,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총체적으로 에너지 부족증입니다. 이 내 몸을 움직일 만한 에너지가 지금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없는 상태에서는 빈 차도 잘 못 가잖아, 그죠? 연료가 없으면. 그래서 어저께 제가 이제 우리 인터넷 강의할 때 좀 한 걸 좀 반복해서 설명해서 이해를 시킨다면은, 과연 우리 몸의 에너지의 근원이 어딜까? 이 에너지 부족증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신토불이하면 이해합니까? 몸 신자, 흑토자, 지구하고, 지구는 나눌 수 없는 하나다. 이 말은 지구의 에너지도 지구에서 지구가 가진 에너지의 근원이 사람이 가진 에너지의 근원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예전에는 제가 이제 저도 이걸 모를 때는 건강식 하면 현미밥에 뭐 생채소도 먹고 이래 봤는데 몸이 자꾸 씻고 춥고 냉해지지 결코 에너지가 안 생겨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곡식을 볶아서 먹고 하면 열이 나서 에너지가 순환이 잘 되니까 아무리 요즘같이 더운 날 정오에 밖에 나가서 일을 해도 더위를 안 타고요. 순환이 잘 되면. 이렇게 꿉꿉하게 비 오고 습한 날도 습기를 못 느끼고요. 그냥 영하 15도, 20도에 밖에서 자고 냉수욕을 해도 추위를 못 느껴요. 이 순환하는 에너지의 힘이라는 것은 대단한 파워입니다, 이게. 우리가 어디가 막힌 거는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는 거, 뭐 저린 거, 통증, 전부 막힌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원에서 뭐 뚫고 만지고 경락 마사지하고 침 넣고 뭐 별거 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막힌 거 뚫으려고.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에너지를 좀 확실하게 증가시키는 방법이 뭘까? 그 찾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티코 타다가 요즘 나오는 저 뭡니까? 에쿠스 5천 정도 차 타면 힘이 어떨까요? 힘 따라서 못 가고 이런 거 없겠죠, 그죠? 바른 대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근본적인 에너지가 필요하겠다 싶어요. 저희가 이제 볶음국식을 한 20년 이제 먹고 뭐 지금도 밖에 자지만은 저는 사실 더워도 더위도 뭐 안 타고 추워도 별로 추위도 안 타고 남들은 막 화딱지 나서 죽겠다 하는데 별로 그런 것도 못 느껴요. 그래서 제가 좀 자연 법칙을 우리가 따르기 때문에 자연 치유를 한다 그러면 자연은 어디서 에너지를 끌어오는가 이제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지구를 한번 연구해 봤어요. 지구가 이게 중심이 내핵이고, 그 다음이 외핵이고, 그 다음에 멘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표가 이렇게 쭉쭉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구의 지하의 온도가, 멘틀의 온도가 몇 도나 될까요? 마그마의 온도가. 이게 1600도까지 갑니다. 그러면 이 지구가 우리가 아궁이에 불 때도 불도 안 떼는데 왜 그리 뜨거울까? 우리가 온천도 뜨겁지만 화산도 폭발하고 그 용암이 흘러나올 때 보면 막 바위가 되어버리잖아요. 돌이. 그 돌을 녹이려면 최하 1300도 돼야 되는데 그런 걸 녹일 수 있는 그 에너지의 근원이 뭘까 이겁니다. 근데 지금 그 에너지의 근원이 방사선이라는 거예요. 특히 토륨이라는 방사 에너지를 뿜는 이 방사능 물질이 대부분 열을 내서 이 지구의 이 땅 속에 지금 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속에 엄청난 멘틀이 이제 바위가 녹은 상태에서 지금 순환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따져보면은 이 지구는 하나의 거대한 핵발전소예요. 핵 분열을 통해 가지고 원자력 발전소처럼 나오는 그 에너지로 땅속에 바위가 녹은 이 멘틀 상태가 지금 돌아가고 있으니까 마그마가 분출이 되고요. 그러면 그 핵 분열이 일어나서 그 열이 난다면은 그 핵 분열될 때 나오는 방사능이 지표로 올라올까요? 올라옵니다. 우리가 엄청난 방사능을 받고 살더라고요. 근데 지구에 이게 20만, 지구의 생명체가 살 수 있는 20만 가지 조건 중에 이 방사능이 없어서 지구의 온도가 따뜻해지지 않는다면 생명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구에 또 햇볕을 비춰주는 태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카스타라 그래가지고 핵융합 발전소를 우리가 만들어요. 이건 뭔가 하면 태양이 열을 내는 방식입니다. 이 핵융합은 그냥 뭐 앞으로 50만 년이고 영원토록 이게 계속 에너지를 내주니까 이건 대단한 거예요. 태양은 핵융합을 통해서 에너지를 내주고 지구는 핵분열을 통해서 에너지를 내주는데 핵분열과 핵융합에서 둘 다 나오는 것은 방사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일단 경험적으로는 분명히 볶음곡식을 먹는 사람들은 추위를 안 타고 몸에 열이 나고 에너지가 증가되고 힘이 넘친다는 것은 수없이 경험했어요. 근데 이것을 저는 뭐라고 풀었는가 하면은 그냥 장에서 음식이 띄워질 때, 밤에 곡식이 띄워질 때 나는 열로 따뜻해진다. 뭐 대개 그 정도였어요. 근데 요즘 이제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이제 생활하면서 쭉 봤을 때 전체적인 이 통계가 너무 에너지가 너무 많이 생기니까 이 에너지의 원인을 우리가 좀 새로운 각도에서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해서 우리 몸에 방사능이 어떤 것이 제일 많을까를 찾아봤더니만 우리가 이제 칼륨이라는 게 있어요. 칼륨. 세포의 내액은 칼륨, 외액은 나트륨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대개 칼륨 39가 가장 안정된 원소인데 칼륨 40은 방사능을 내뿜는 물질이에요. 근데 제가 모든 식품을 이렇게 데이터를 조사해 봤더니만
식물에 있어서도 그렇고 동물이든 사람이든 칼륨 40 방사능 물질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고 식물이고. 그러면 태양도 방사능을 통해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고 지구도 방사능을 통해서 끊임없이 분열을 통해서 에너지가 지속된다면은 인체의 근본적인 에너지도 방사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쉰터 부리면 같다는 원리예요. 근데 이상한 거는 똑같은 이제 현미일 때 거기 뭐 100이라는 칼륨 40이라는 원소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이것을 먹었을 때는 몸에 열이 안 생겨요. 근데 이상하게 그것을 밥을 내서 말려서 볶아서 먹었을 때는 열이 생겨요. 에너지가 생겨요. 그래서 그 원인을 뭘까 찾아봤더니만 인체 내에는 섬유질 소화액이 전혀 없기 때문에요. 이 현미나 이런 것들을 먹었을 때는 이 칼륨 40이 섬유질 속에 쌓인 채로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볶았을 때는 그 섬유질을 태웠을 때 그 세포질 속에 있는 칼륨 40이나 토륨이나 뭐 우리가 탄소 그 동위원소 측정하듯이 이런 탄소의 방사능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분리돼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인체에 흡수되기 때문에 이것이 에너지를 주고 활성화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암 환자들 방사능으로 치료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세포를 파괴하고 균을 죽이는 이제 방법 중에서 뭐 항암제나 항생제는 세포 내 단백질을 파괴하면 껍질이 사라지니까 다시 재생이 되고, 우리가 이제 활성산소라는 과산화수소는 백혈구가 이제 껍질을 파괴하는 거고, 또 우리가 이제 방부제라는 거는 세균의 체액을 갖다가 삼투압해서 빼내 가지고 말려 죽이는 방법이면, 이 방사능은 이 원자 핵을 중심으로 주위를 도는 전자를 튕겨내 가지고 세포를 파괴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지금 방사선 호르메시스라는 게 있어요. 보통 우리가 받는 방사선보다 조금 더 높은 방사선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더 젊어지고 암 환자가 더 줄어들고 호르몬 대사도 더 왕성해지고 더 건강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사선이라면 우리가 후쿠시마 원전부터 해서 머릿속에 체르노빌부터 안 좋다 이런 인식이 꽉 박혀 있는데, 실제로 이 경험적으로 방사능이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훨씬 더 건강하다는 거예요, 이게 데이터가. 그래서 방사능 호르메시스라는 건 뭔가 하면 호르몬에서 나온 거예요. 이 방사능이 인체를 호르몬처럼 자극해서 몸의 에너지의 근원이 되고 조직을 재생시키고 약한 거는 빨리 파괴해서 없애버리고 엄청난 생명력을 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원리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볶음곡식을 먹었을 때 왜 그렇게 몸이 따뜻해지고 힘이 나고 더 건강해지는가? 그것은 제가 봐서는 이 곡식 속에 있는 방사성 물질에 의한 방사능이 에너지를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방사능 물질이 제일 많은 게 뭘까? 이제 건강은 뭐 우리가 되게 역사 속에서 찾는 거니까요. 찾아봤더니만 뭐 다른 데는 뭐 되게 뭐 40, 100,
뭐 이 선에서 30 다 그쳐버려요. 근데 바나나에 좀 많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 많은가 하면 표고버섯에 많아요. 한 700 정도. 그 제일 많은 게 어디냐 봤더니만 다시마예요. 2000이에요, 2000. 근데 제가 생각해도 다시마 먹고 방사능 중독돼 죽었다는 사람이나 표고버섯 먹어가지고 방사능 중독돼 죽었다는 사람 있습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야, 우리가 정말 그것은 맛있다 하는 거는 방사능이 많이 들었더라. 그 아이들이 말이죠. 아이들이 우리가 밥을 먹을 때는 별로 맛이 없는데 그 누룽지가 만들어졌을 때는 훨씬 맛이지 않습니까? 이 토륨이 이게 방사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이용이 되고 대개 어디로 빠지는가 하면 소변으로 빠져요. 근데 아주 재미있는 거는 우리 몸에 호르몬이 작동되고 에너지가 흐르고 줄기세포가 조직을 재생시키는 관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경락이라 그래요. 내부의 모든 장기와 연결된 경락은 다 피부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디 삐거나 어디 장기가 안 좋으면 침을 맞을 때 다 어디에 맞습니까? 피부에 맞자는 거죠. 경락을 자극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이 경락이라는 것이 밝혀지기를 햇볕을 보면은 이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쓸 수 없는 사람, 갓 태어난 신생아는 약을 별로 못 씁니다. 갓 태어난 신생아에게 황달이 올 때 있어요. 소아 황달. 그럴 때 의사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눈을 가려버리고 빛을 쬐줘요. 그러다 보면 이게 에너지가 활동이 되고 그 다음에 호르몬이 작동이 되고 줄기세포가 작동이 되면서 조직을 재생해서 황달을 없애버려요. 여드름이 아주 많은 사람들도 피부과 가면요. 눈을 가리고 얼굴에다 광선을 쬐줘요. 그 빛을 받은 피부 밑에 표피 줄기세포가 조직을 재생해서 흉터 없이 딱 깨끗하게 해주기 때문에. 근데 우리 요새 햇빛 보고 삽니까? 어떠세요? 햇볕을 안 보면 햇볕이 그게 광선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말 그대로 공기 중에 엄청난 방사능이 있어요. 햇빛 속에도.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이게 자극이 돼야 되는데 요즘 세대는 거의 햇볕을 안 보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기가 다 막히는 거예요. 경락이 다 막히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재미있는 거는 우리 몸속에 들어왔던 이 칼륨 40이라는 방사능 물질이 소변으로 다 빠진다는 거예요. 저희 어릴 때 보면 할머니들이 손이 툭 하면 뭐 바르는지 아세요? 오줌 발랐어요. 오줌. 또 사람들이 아주 많이 아프고 하면은 뭘 했냐? 남자아이 4, 5세짜리 아이의 오줌을 받아가지고 약을 따렸었어요. 요즘은 자기 소변 자기 먹는 사람도 있지, 그죠? 피부에 발라서 피부가 곱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뭐 TV에 보니까 한 가족이 애고 어리고 아침마다 자기 소변 먹는 집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면서 느낀 것이, 그러면 저것이 뭐의 효과일까? 물론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지만은 제가 봐서는 그 방사능이 피부에 바르고 얼굴에 대줬을 때 그 파장이 경락을 자극해서 인체 시스템을 돌린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다고 제가 소변 먹으라는 거 아닙니다. 저도 그거 안 먹고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지구상에는 방사선을 내는 광물이 무수히 많습니다. 이런 광물이 우리 몸의 부족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시대에는 병든다고 보면 돼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이건 다 넘쳐요. 근데 미네랄은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비누를 만들고 샴푸를 만들고 치약을 만들고 로션을 만드는데 그 이름이 뭔가 하면 스펙트럼 비누예요. 스펙트럼 샴푸고. 스펙트럼은 파장이잖아. 그죠? 파장. 빛이란 말입니다. 빛. 그래서 이 시대에는 우리가 약이라는 개념이 뭐를 먹고 주사 맞는 거였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개념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낮에 좀 햇볕을 보면 좋겠지요. 네. 제가 이번에 환경 스포츠 신문에도 제가 해놨죠. 근데 이제 이 피부를 자극하는 광물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짐승이 뭔가 하면 털이 많은 짐승입니다. 우리 중금속 검사하면 뭐 검사하시요? 머리털. 이게 다 금속이거든요. 몸에 들어온 여러 가지 파장을 내는 금속은 전부 다 털로 가요. 그러면 개고 뭐 이런 것들은 털이 많잖아요. 얘들은 피부의 털에 전부 금속을 가지고 있으니까 피부 밑에 경락을 계속 자극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파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중동 사람들은 잠을 자거나 쉴 때 다 어디 뭐를 깔고 잡니까? 양탄자 깔지요. 양탄자는 재료가 뭐지요? 양털이에요. 양털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옛날에 그 순모 바지 좋아 그런지 몰라요. 따뜻하고 거기서 뭐가 많이 나오니까요. 금속의 파장이 많이 나오니까. 카멜텍스 기억하세요? 낙타털 그 아주 최고급이었잖아요. 그러면 털이 없는 짐승은 이러한 엄청난 광선의 파장들을 어디서 받았을까요? 코끼리는 어떻게 받습니까? 진흙 속에 어때요? 모욕을 해요. 진흙이 전부 다 광물 아닙니까? 근데 우리 여기 선생님들 어릴 때 시골에 살았으면 농사지 보셨습니까? 논에 들어가면 진흙 속에 하루 종일 거기에 밟고 몸에 흙 묻히고 손에 흙 묻혀 밥 메고 이럴 때는 이 피부를 통해서 뭐가 많이 들어왔을 것 같아요? 정말 여러 가지 생명의 파장을 줄 수 있는 광물들이 많이 흡수돼 가지고 인체의 기가 통하고 잘 흘렀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요. 전부 흙하고 단절시켜 버렸어요. 우리 사모님 호미 맨손으로 잡고 밤매 본 적 있어요? 근간에? 우리 사모님은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 흙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이 흙으로 만들었는데 흙에 있는 이러한 다양한 방사능을 내뿜는 토륨이라든지 칼륨 40이라든지 이런 원소들과 단절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체 내에 뭐를 줄 수 없어요? 생명의 길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지기를 받아야 산다는 거예요. 지기가 이게 방사선입니다. 공기 속에도 방사선이 많아요. 곡식 속에서 우리가 음식 속에서 그 방사선이 많아요. 바닷물 속에도 많아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전부 다 기로 통한 거예요. 기로. 예? 곡기, 염기, 공기. 그래서 우리가 제가 늘 하지만 기운 기자 속에 쌀미자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쌀미자. 그게 쌀미자는 아니에요. 옛날부터 고대로부터 태양의 표식은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그 태양에서 빛이 나니까 전부 다 그 사이에 빛이 나는 광선을 하나 그려 놓으니까 그게 무슨 자가 되어버립니까? 쌀미자가 됩니다. 태양의 광선을 받아야 우리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태양이 무슨 발전소예요? 핵융합 발전소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지구도 핵분열 발전소예요. 그럼 우리 몸에도 뭐가 있어야 될까요? 미량이지만 핵분열이 일어나야 우리 몸에서도 생명이 사는 에너지가 발산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햇볕도 잘 안 보는 시대고 흙과도 접촉이 떨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비누 속에 이런 다양한 광선을 낼 수 있는 파장을 내는 광물들을 넣어놓은 이제 비누나 샴푸나 로션을 이제 쓰는 거예요. 왜 시대가 바뀌면 도구가 바뀌어야 되니까. 그렇다고 지금 가서 뭐 옛날처럼 흙 만지고 살 수도 없고 보령이 가까워서 매일 가서 머드 축제 하고 올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비누 속에 그런 심해 머드라든지 화산재라든지 광천수에 있는 어떤 인체에 이로운 방사선을 낼 수 있는 광물들을 넣은 걸 갖다가 비누 마사지를 해서 쓴다면 달라질까요? 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논리로 따지면은 젖은 음식은 별로 에너지를 못 쳐요. 왜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이 다양한 그 방사능을 내는 이로운 방사능을 내는 광물들은 섬유질 속에서 쌓여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태워서 볶을 때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았는가 하면 보리차를 끓여 먹어도 시중에 파는 거 보면 살짝 볶았습니까? 좀 태웠습니까?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 가면 이제 핵연료봉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핵연료봉은 그 농축된 그 방사성 물질을 농축되게 넣어 놓잖아요. 그러면 인체에서 우리가 칼륨 40이 많이 든 다시마 안 먹는 집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썼을 때 문제가 없다면은 이건 안전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시마가 2000베크렐, 1초에 2000개의 원자 방사능이 나오는 거예요. 1베크렐이 1개 나온다면. 그러면 제일 많다면은 다시마를 잘 먹는 게 좋겠습니까? 이게 이제 핵 연료봉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니까 곡식을 먹어도 이제는 왜 현미밥이 아니고 볶은 곡식인가? 그 곡식 속에 엄청난 방사능 물질이 우리 몸 안에서 내 몸의 변화를 주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주 추운 겨울에 쇠붙이는 만지면 찬데 수천 만지면 어때요? 따뜻해요. 왜 그럴까요? 거기서 방사성 물질이 금속에 또 자극을 주면 원적외선을 발산해 주니까 에너지가 만들어지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쉬지 않고 에너지를 줄 수 있는 물질이 방사능이잖아요. 그래서 이 토름은 방사능 물질을 다 이게 쏟아내고 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뭐 12억 3천만 년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는 이제 과학의 발전으로 밝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모르고 그냥 신토부리 하면 뭐 땅에서 나는 거 먹는다 이랬는데 땅과 내 몸은 에너지원이 같다는 거. 태양도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운 기자 할 때 기라는 거는 쌀을 먹는 게 아니고 태양의 광선의 에너지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태양 자체가 핵융합 발전소라면 우리가 핵이라는 방사선을 갖다가 무조건 편견을 가지고 해롭다 나쁘다 이렇게 볼 단계는 이제 지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 음식을 바꿔보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볶음곡식 위주로 아침 먹고 이제 점심을 먹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선생님도 이제 당뇨가 있으시고 사모님도 그러면 저녁을 굶는 거예요. 이 피부의 경락을 통해서 들어온 에너지들이 우리 몸을
회복시킬 때 그 에너지의 흐름의 중심에서 이걸 갖다가 악셀레라도 밟고 브레이크도 밟고 이 두 개를 조절하는 게 위장입니다. 이 에너지의 흐름은 저녁에 반드시 위가 비어 있을 때만 이게 흐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위가 막히면 다 막힌다. 한의에서도 그래요. 이 맥을 짚을 때 뭐 다른 맥을 안 짚고 제일 먼저 짚는 게 위경락이에요. 성경에다 보면 인간의 죽고 사는 첫째가 식욕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먹는 것 때문에 타락이고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도 식욕의 문제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사실은 죽고 사는 문제가 식탁 위에 우리가 대쟁투라 그러는데 이 욕구를 참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저녁 굶는 것만 승리하면은 류마티스도 잘 낫고 영주성 식도염도 그냥 나아버리고요. 당뇨도 그냥 나아버려요. 왜요? 이 땅에서 올라오는 이 토륨이라든지 칼륨 40이라든지 라돈이라든지 이런 방사 에너지는요. 낮이 강할까요? 밤이 강할까요? 지기는 밤이 제일 강합니다. 이게 태양이고 이게 지구 아닙니까? 낮에는 태양을 마주 보잖아요. 지금요. 이 태양풍에 밀려가지고 지기가 밀려버려요. 지구 반지름 6,370km에 11배까지 밖에 정오에는 못 뻗어가요. 그래서 낮에는 이렇게 기가 눌려가지고 우리가 피곤하다고 낮잠 자고 나면 몸이 가뿐합니까? 무겁고 또 멍해져 버립니까? 에너지가 있는 사람 외에는 거의 더 처져 버려요. 왜요? 인간은 결코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고 땅에서 올라오는 그 지자기의 지기, 방사성 에너지의 파장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밤은요, 낮에 받는 에너지의 10배가 많아요. 지구 반지름의 100배까지 뻗어가니까, 지자기가. 그럴 때 이 땅에서 올라오는 이 방사 에너지도 엄청 많겠죠. 그래서 모든 식물이든 사람이든 잠을 잘 자야 몸이 회복이 되고 자라고 크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일에 저녁에 위장에 음식이 들어가지고 모든 에너지의 흐름을 딱 막아버리면 그 다음에는 저녁 먹고 자면 아침에 그 신진대사가 안 되니까 몸이 붓고 무거워지고 문제가 와버리죠. 저녁 잘 굶을 수 있겠어요? 이제는 다른 걸로는 기회가 없어요. 류마티스의 약이라는 게 뭔가 하면 소염제입니다. 특히 이제 부신피질 호르몬제 이런 것들이 하는 일은 뭔가 하면 류마티스를 고치는 게 아니고 백혈구가 가가지고 막 공격을 해야 되니까 자가 면역 질환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몸의 군인이 못 가도록 혈관 수축시켜 버립니다. 혈관을 수축시켜 놓으면 몸에 피가 돌 수 있을까요? 에너지가 못 흘러요. 그래서 독소가 채가지고 어깨도 막 두꺼워지고 몸도 무겁고 숨도 차고 순환이 안 돼가지고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 막 식욕은 증가되는데 영양 공급은 안 돼 버리고 점점 망가져 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이 췌장도 그렇습니다. 이 당뇨도 저녁 안 먹는 사람은 당뇨가 없어요. 췌장이 우리 몸의 장기 중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혈압약만 한 10년 먹어도 당뇨가 와버려요. 항암제 맞고 나면 다 당뇨가 와요. 약물에 예민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 또 약들 많이 먹잖아요. 약 좀 끊고 저녁을 굶어가지고 이 췌장의 세포가 정상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 이제 당뇨 뭐 초기 증세는 그냥 그날로 거의 다 문제 없이 해결이 돼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쪽 이제 선생님이 이제 이 와사풍 때문에 오셨는데 이 위경락이 엄마들이 아기를 놓으면 이제 젖을 줘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 위장경락은 이 젖꼭지에 연결돼서 처절 잘 나오게 이제 만들어 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위경락은 엄마의 젖꼭지, 그 다음에 갑상선, 그 다음에 입꼬리, 눈,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위가 이게 막히면은 이 라인이 막혀버려요. 막혀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유방암이 올 수 있겠지요. 이게 문제가 되면 갑상선이 올 수 있겠지요. 이게 잘못되면 이제 와사풍도 되고 눈에도 문제가 올 수 있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 몸에 이제 막힌 곳을 뚫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 인위적으로 뭐 침을 놓거나 경락을 마사지를 해서도 좀 도움이 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저녁을 완벽하게 굶어야 됩니다. 예. 처음 며칠간만 힘들지 그 다음에는 전혀 생각이 없어져요. 저녁을 굶는 첫째 조건이 뭐냐? 제발 생채소, 과일 이런 것 많이 먹지 마세요. 인간의 소화기관은 곡식을 원료로 사는 기관인데 밥은 조금 먹고 뭐 채소, 과일, 단백질 썩을 것만 자꾸 이어주니까 이게 독성이 생겨가지고 만족이 없어요. 그러면 저녁을 먹어도 또 참을 또 먹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언제든지 옛날 그 농사꾼들 밥그릇 보셨지요? 이런 사기 밥그릇에 큰데 채우고 위에도 막 이만큼 올라와도 반찬 해봐야 소금 잘 먹으려고 그 아예 짠지라 그랬어. 그죠? 그 짠 거 해서 그냥 그 먹고 힘 다 썼단 말이에요. 요즘은 밥 반 공기 밥그릇. 종이컵 한 컵이에요. 그러고는 뭐 들어가서 썩는 뭐 고기, 채소 이런 거 먹으니까 이게 피가 만족이 없어가지고 자꾸 저녁을 먹어야 되고 그 부작용으로 몸이 망가진다는 거죠. 우리가 송충이는 솔잎, 누에는 뽕잎, 휘발유에는 휘발유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집에서 우리가 요즘 표고버섯도 잘 나와, 그죠? 표고버섯 좋은 건 다 알잖아요. 집에서 다시마, 천년 조미료, 물레 멍사는 많잖아요. 근데 이왕 할 거면 그러기보다는 다시마를 기름에 튀기면 훨씬 좋겠죠. 이제 산화가 잘 안 되는 이제 포도씨 기름에 좀 튀겨가지고 이게 이제 세포의 미토콘드리아를 자극해가지고 에너지를 발생시키다 보면 에너지가 많이 소모돼요.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사람들이 다시마 튀기면 다 뭘 뿌립니까? 설탕을 뿌리잖아요. 그죠? 근데 설탕을 뿌리지 말고 그 설탕은 이제 미네랄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 마스코바도 원당이 있어요. 사탕수수 원액만 딱 해가지고 뽑아놓은 게 있어요. 그거 이렇게 뿌려가지고 참깨 몇 개 놓고 하면 아주 맛있겠지. 그죠? 우리 이제 그거 공장에서 이제 만들어 나올 겁니다. 집에서도 만들기 쉽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먹으면 제가 봐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증가되고 활력이 날 것 같아요. 지금 들어오지 않는 에너지에서 쉽게 얘기하면 갤로퍼 같은 큰 차에다가 우리가 마티즈 엔진을 달고 가는 거와 같은 거예요. 지금은. 왜요? 내 몸도 짐이 되니까다. 이게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밀고 두들기고 만져주고 음식을 적게 먹어도 에너지 자체가 근본적으로 모자라니까 힘이 들더라. 그러니까 이제 새로 핵 연료봉을 좀 집어넣어 가지고 연료가 에너지를 좀 팡팡 내도록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그 칼륨 40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방사성 물질이 다양하게 들어있는 것이 이 볶음곡식의 껍질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현미 껍질을 태운 볶음곡식을 잘 먹는다든지 볶음곡식으로 만든 떡, 그 다음에 그런 특별한 광물들만 모아놓은 이제 비누나 이제 로션 뭐 이런 것들을 써서 집중적으로 이제 공급해주고 안에서 주된 핵 연료봉인 다시마 그 튀긴 거 좀 한번 해놓으면 습기 안 채게 그죠? 비닐봉지 딱 싸가지고 몇 분 여놓으면 두고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생활 속에서 방편을 찾는 게 좋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비약적일 수도 있지만은 암 환자들 다 방사선 치료 받잖아, 그죠? 그런 복근곡식이나 광물 이제 비누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시 말을 좀 표버섯을 먹었다. 그럼 거기서 나오는 방사선이 어떻게 할까요? 비정상적인 조직을 깨부실까요? 우리 몸에는 하루에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500개 내지 3000개의 암세포는 매일 만들어져요. 그리고 매일 파괴돼요. 뭘로 파괴될까? 자연 파괴될까요? 천의 방사선에 파괴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쨌든 우리가 뭐 집에 가셔서 방사선 호르메시스라고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는 것보다는 그런 걸 좀 이해를 하고, 방사선에 대한 편견은 인류 역사에서 그것이 너무 안 좋은 쪽으로 활용이 되다 보니까 굉장한 알러지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방사선 핵발전소 위에 그냥 사는 거예요. 예? 핵발전소에 나오는 그 광선을 그대로 받고 살면서도, 그래서 이게 패러독스라는 겁니다. 핵은 잘 사용하면 덕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죽음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편견만 가지지 않고 바로만 활용한다면 좋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지 간에 이 여름에 지금 산보가 아닙니까? 산보. 이 피는 말이죠. 뜨거운 곳으로 몰려요. 여름 되면 속에 있는 피가, 머리하고 위장의 피가 피부 밑에 정맥으로 다 몰립니다. 이 정맥이 내 몸의 피의 50%까지 저장해요. 아주 더울 때는 머리하고 소화기관에 피가 없어요. 그래서 갑자기 피가 뭐 적은 사람은 앉았다가 턱 일어서면 핑하고 어지럽죠. 그 빈혈이 아니고 피가 어디로 가버렸어요? 피부로 다 가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절대 찬 거 먹으면 안 돼요. 수박 뭐 이런 거 생채소 과일 먹으면은 화장실 가보면 사라다 같이 그냥 나와요. 그런 거 혹시 경험하죠? 과일이나 뭐 이런 걸 먹었는데 생채소가 그냥 나와버려요. 왜요? 열이 없으니까. 열이 다 어디로 갔어요? 피부로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더울수록 우리가 충분히 익혀서 열을 내는 음식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복날 되면 사람들이 뭐 먹습니까? 삼계탕, 뭐 우리 보신탕 그거 먹으면서 시원타 그지, 그죠? 여름에는 속이 차요. 그래서 더울수록 우리가 이열, 치열, 더울수록 더운 걸 먹어서 속을 데워줘야 돼요. 왜요? 더울수록 속의 피는 피부로 나가서 속이 냉해지기 때문에. 그다음에 겨울이 되면요, 냉기에 의해서 피부의 혈관이 수축되고 피가 머리하고 소화기관으로 닿아가지고 혈압이 터지면 겨울이 다 터져버려요. 그죠? 겨울에는 속이 막 뜨거워요. 그래서 이북 사람들 추운 지역에 함흥이나 평양 사람들이 겨울에 냉면 어디다 말아 먹습니까? 얼음 숭숭 뜨는 동치미에 말아가지고 먹잖아요. 냉면 원래 여름에 먹는 게 아니고 겨울에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인행치냉이라는 겁니다. 왜요? 추울수록 속이 뜨거워지니까 이 열 식히려고 냉면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참 이 더운 여름에 에너지가 다 피부로 와가지고 속에 에너지가 없을 때 찬 걸 먹으면 배탈 날 확률도 많고 속이 더 불편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음식도 익혀 먹고 이제 볶음곡식이나 이런 걸 해서 에너지를 좀 증가시켜주면 좋겠고요. 특별히 더워서 이제 땀이 많이 날 때는 소금이 부족하면 어지럽고 손발이 저리고 쥐가 나고 배에서 아마 꿀꿀꿀 하고 도랑물 내려가는 소리 나면 소금 부족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시장에 가면 흔한 게 다시마입니다. 좋은 놈 사다가 오늘 가셔가지고 튀겨가지고 곡식하고 우리 형 먹어보니까 엄청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우리가 옛날에 다리만 튀겨가지고 그냥 설탕 넣어서 먹을 때 하고 이것이 내 몸 안에 핵연료봉이다 이래 생각하고 먹는 거하고는 느낌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내가 암이 걸리면 어쩔까 하는 그 건강 염려증도 내가 뭐 방사선을 먹는데 방사선이 내 몸 안에 있는 암세포 다 파괴시킬 거야. 이런 위로도 좀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이 바뀌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우리 가셔가지고 해날 때 가서 좀 남의 밭이라도 가서 맨발로 들어가서 풀도 뽑아주고 좀 메고 남의 논이라도 가서 선생님 저 풀 좀 뽑아주고 하세요 하면 갑니까 안 갑니까?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뭐 농약 쳐서 들어갈 수도 없고 아주 이상한 세상 구조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스펙트럼 파장을 낼 수 있는 광물을 내는 것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오해할지는 모르지만 아주 이제 기능이 떨어진 사람은 이런 광물을 넣어서 천에다 실에다 원사에다 넣어서 만든 옷이 있어요. 그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양이 양털로 이렇게 딱 감싸져 가지고 거기서 엄청난 파장을 통해서 생명 에너지가 활성화되듯이 겨울에도 춥지 않듯이 아예 양털처럼 우리가 런닝 샤츠, 팬티, 바지 이런 속옷이 있어가지고 그런 걸 하면은 에너지가 확 돌아버릴 수 있겠죠. 사실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주 특별히 몸이 약할 때, 뭐 우리 사모님처럼 류마티스다, 내가 만성적으로 위가 약해서 뭐 소화가 안 돼서 아주 골치 아프다, 어떤 사람은 아주 불면증으로 힘든다, 이럴 때는 그 우리 방사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충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이제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스스로 내 몸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몸에 어떤 에너지를 발생하는 기관들을 호르몬처럼 자극하는 것이죠. 호르메시스 효과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 몸의 에너지를 이제 돌게 해주는 겁니다. 이런 원리는 사실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현대 과학의 발전에서 나와요. 저희가 여기서 주로 하는 건강 강의가 이제 양자 역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장과 입자는 같이 나간다. 말로는 우리가 뭐 파장이라 그러는데 그 입자가 같이 들어가요. 어떻게 하느냐? 제가 전에도 얘기 들었지만 무당이 옛날에는 병 걸리면 사람을 불러 구설했잖아요. 그죠? 구설. 징치고 깽가리치고 밤낮 3일을 두들기면은 이 굴이라는 것은 이 간이 없는 생명체에게는 독약이에요. 척추뼈가 있으면 다 간이 있어요. 우리 척추뼈 있습니까? 닭이고 개고 소고 척추뼈가 있는 건 간이 있어요. 구리를 해독해요. 그 다음에 거머리 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미나리 뜯어오면은 거머리 있을까 봐 어디에 담아놔요? 노때에 담아놓으면 이게 뚝 떨어져 죽어버려요. 그래서 지금도 옛날 10원짜리 냉장고에 이어놔 보세요. 냉장고 컴프레서가 윙 돌아갈 때 거기서 구리 파장이 나올 때 구리 입자가 같이 나와가지고 냉장고 안에 균의 생식기에 터뜨려서 다 죽여버려서 냄새가 없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아플 때는 징치고 깽가리치고 밤낮 3일을 두드리면 그 파장이 들어올 때 구리 입자가 같이 들어와서 몸 안에 균들을 죽여서 병을 고쳤던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 이제 과학이 밝히고 보니까 옛날 사람들은 우리가 미신이라 그랬는데 양자 역학으로는 뭐예요? 과학이에요. 햇빛이 오는데 왜 태양열 전지판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전기를 뽑았습니까? 빛이 파장만 오는 게 아니고 빛 덩어리가 1초에 30만 킬로씩 달려온다 이거예요. 그게 전기를 띠고 있는 대전 입자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전기를 뽑아쓰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가 세상이 얼마나 빨리 과학이 발전하든지 옛날에 어릴 때 배웠던 걸 가지고는 지금 발견된 과학들을 이해를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스마트폰도 그렇잖아요. 파장이 불과한다면 우리가 칼라 TV 못 보지요. 입자가 같이 와서 색깔을 주니까 보는 거 아닙니까? 색이란 것도 그래요. 파장이 왜 색이냐?
우리는 저기 파란색을 본다고 하는데 인간의 눈은 색을 감지를 못합니다. 파장을 읽어요. 무지개색, 빨주노초, 파남보 물질이 있습니까? 파장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창조 때 이미 선을 합니다. 이 지구를 만들 때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현재 그 핵융합은요, 고온에서 이게 수소가 이게 융합을 될 때 온도 차에 따라서 철, 니켈 모든 금속이 다 만들어진다. 빛이 올 때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이 말은 그 빛의 파장의 핵융합으로 인해 가지고 이 지구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은 이것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이고 우리가 이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지 지금 뭘 해도, 지금 에너지 부족한 상태에서는 뭘 해도 에너지가 약해요. 그래서 에너지를 증가시키고 특별히 수면 중에 일찍 잠자에 들어서 몸이 회복될 수 있도록만 기회 준다면은 잘 회복될 겁니다. 질문이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입이 비뚤어지면 와사풍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집에 가셔가지고 식품 중에 혹시 뭐 소세지라든지 어묵이라는 거 이런 거 있으면 한번 딱 살펴보세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아질산염 나트륨이라고 딱 써 있어요. 이 고기를 가공식품으로 만들 때 고기를 부패시키는 균이 보툴리누스 균이라는 균이 있어요. 이 균이 독성을 뿜어버리면은 그 고기를 먹었을 때 이 근육마비 오는 와사풍이 와버려요. 그래서 그 근육을 마비시키는 독성을 뿜는 그 균을 죽이고 억제시킬 방부제로 아질산염 나트륨을 다 넣어놨어요. 그 NO3, 질소 하나에 산소가 3개 붙은 것이 질산염이면은 NO2, 산소가 하나 띈 것이 아질산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소가 많은 걸 먹으면은 이 소화기관에 있는 아질산균이 질산염을 아질산염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먹는 생채소, 생과일이 질소 덩어리입니다. 아질산염으로 바뀌었을 때 최고의 증세는 아질산염은 최고로 강력한 이뇨제예요. 오늘 가서 저녁 때 수박이나 과일 먹어보세요. 생채소. 밤에 소변 안 보고 잘 수 있습니까? 이뇨제를 먹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도 못 자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 문제냐? 이 아질산, 그래서 우리가 돼지고기 잘 먹어야 본질이라는 거예요. 고기 먹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이게 와사풍이 와버려요. 이 아질산염은 헤모글로빈이 폐에서 산소를 받아 이렇게 운반해줘야 되는데 헤모글로빈과 산소의 결합보다도 헤모글로빈과 일산화탄소의 결합이 300배나 강해요. 그러니까 연탄가스, CO가스를 마시면 산소가 21%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탄가스 중독으로 죽어버려요. 그와 같이 내 몸의 헤모글로빈이 아질산염과의 결합은 산소와 결합보다 270배나 강해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생채소, 생과일 먹어버리면은 혈액 속에 아질산염과 헤모글로빈이 결합이 돼가지고 산소 부족이 와요. 그럼 이유 없이 멍이 잘 들어. 안 받쳐도. 계속 몸은 이게 아질산염이 과잉되니까 계속 소변 보느라고 화장실 붙들고 살아버리고 몸도 식어버리고요. 산소가 부족하면 에너지를 태우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모든 사람의 병은 자기는 최고로 잘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생각에 좋은 방법이었지 몸이 원하는 방법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생각이 좋은 거 해가지고 병 날 것 같으면 다 났어야죠. 이제는 철저히 몸이 원하는 거예요. 채소의 섬유질 소화액이 0%예요. 검정살 밥해 먹고 화장실 가보세요. 쌀 그냥 나와요. 현미밥, 옥수수 먹고 가봐야 그냥 나와요. 소화액이 제로입니다. 하루 종일 씹어봐야 그 안에 있는 이런 방사 에너지를 내주는 미네랄이 전혀 흡수가 안 돼요. 일부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은 타서 재가 돼야만 분리되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볶아서 먹고,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주식이 볶은 곡식이었어요. 이제 육이 이제 광물이라 그러는데, 소금이 유기광물입니까? 무기광물입니까? 무기광물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가 소금 안 먹고 아무도 못 삽니다. 소금에 있는 어떤 엄청난 그 에너지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제까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늘 하는 얘기가 반복해서 저녁 굶어라. 볶은 음식 잘 먹어라. 그러나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은 그것을 먹어야 되는 특별한 이유 중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몸의 근본 에너지, 신토불이라면 태양의 근본 에너지와 지구의 근본 에너지와 인간의 근본 에너지가 같아야 된다면, 신토불이라면 이거는 방사능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방사능이 적정량일 때는 인체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데 대한 편견을 버려버리고, 특별히 이제까지 꾸준히 사용해서도 전혀 문제 없었던 칼륨 40이라는 방사선 물질이 많이 있는 뭐 표고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 뭐 다시 뭐 어렵지 않잖아요. 바나나는 제가 뭐라고 싶진 않아요. 하도 약을 많이 쳐들으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생명력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한약의 독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시간에 대해서 기도하고 마치고 봅시다. 잠깐 기도 드릴게요. 유황을 그냥 먹으면 안 되고 닭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먹이거든. 네, 잠깐 기도 드리고 갈게요. 좋지만은 그냥 먹으면 안 된다. 예, 사랑하신 주님, 오늘 저희들 이 한 시간도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지식과 생활 법칙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강건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오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건강의 회복을 위한 하늘의 법칙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강건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